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부사빌티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장이 단기로 급변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0일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을 앞두고 조금 이제 불협화음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또 흐름을 만들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주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다시 박스권으로 다시 코스피 5천 근처에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최악의 사정을 가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코스피 5,500 부근에서는 한번 조금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누군가들은 꾸준히 수익을 낼 것입니다. 그 수익을 내는 원동력은 가령 이런 거예요. 삼성 E&A가 거래대금이 5천억 이상 나오면서 이렇게 유의미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와요. 그러면 급락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 E&A는 과연 원자력 관련 내러티브가 생길 것인지, EPC 관련 내러티브가 생길 것인지,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게 어, 뭡니까? 호재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중동 이란 전쟁,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더 큰 하락이 나올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자에 반응을 한 거죠. 내러티브에 반응한 거예요. 노이즈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두사일빌티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위로 밑으로 내려갈 게 겁이 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 과연 여기서 사는 게 맞냐 틀리냐를 지금은 고민하셔야 되지 위로 올라가야지 못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이걸 당연히 매도하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은 단기로 잠깐 하락이 지금 AI 내러티브, 커다란 흐름, 슈퍼 랠리 속에서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유가 120달러를 상회하면은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경기 하강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면서 코스피 다시 5천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별히 큰 이슈거리 없이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뭐죠? 휴전 발표 이후에 다시 이제 조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리스크가 커지는데 그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단순하게 리스크가 커지는 개념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1973년, 79년, 2002년에 석유 파동, 그러니까 위기를 합친 것과 더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재봉쇄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보시면은 이란에서 호르무즈 통과 하루 10척으로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 미이행 시 사격을 다시 개시할 것이다. 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노이즈와 내러티브 이 속에서 장기 내러티브는 분명하다는 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57조를 발표했잖아요. 그것에 뉴스가 나온 이후에 다시 떨어질 가능성을 또 생각하셔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다 살펴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단기로는 마이너스 10% 하락하고 반등하고 마이너스 10% 하락하고 반등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다시 하락한다면은 대략 19만 5천 원과 18만 5천 원, 18만 원 이 사이에서는 다시 지지점을 찾으려는 심리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 어떤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 올라가는데 그 눌림목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한다면은 지금 트렌드가 아무리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누군가 여기서 잡아서 손실로 시작하면 마이너스 20% 손실로 시작하면 힘들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음봉이 크게 나왔을 때, 그 음봉이 크게 나올 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구간에서 분할 매수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GS건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GS건설도 뭡니까? 33,000원과 3만 원 사이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지금 두산에너빌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멤버십에서는 삼성 E&L을 34,000원 부근에서 매수하라고 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큰 수익이 났거든요. 꾸준하게.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지금은 건설주가 조금 플러스 알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조금 신재생 쪽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 쪽이 좀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런 것도 그쵸? 이번에 하락이 나온다면은 또는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상대 주가는 강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건설주도 원자력 관련 내러티브가 커지면서 상대 수익률이 강세였어요. 그러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0만 원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에 또 하락한다면 다시 뭡니까? 그쵸? 단기로는 또 유의미한 그림을 또 그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17만 원과 16만 원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반복해서 이어질 수 있고 만약에 모든 종목이 폭락 나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조금 오히려 적지 않냐 이렇게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뭡니까? 정말 큰일이 벌어진다면은 이 정도의 그림,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이 아마 지지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상황이 당연히 이제 다시 5,100에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되지만 5,500에서 5,300 사이에서 과연 이게 어떤 그림을 그릴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어디까지냐 예측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노이즈의 시장이 반영해서 시장이 굉장히 힘겨운 상황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주식시장이 삼성전자가 57조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4월 말이 되면 이제 2분기, 3분기에 어떤 예상치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때요? 그 상황 속에서 어때요? 이렇게 지지를 한 다음에 그대로 시고가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기관이 굉장히 크게 매도했네. 이것 때문에 겁을 내기보다 겁을 내기보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황은 이 정도의 하락은 당연히 있을 법하다. 특별히 SK스퀘어가 어제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뭡니까? 54만 원과 51만 원. 이 정도 라인에서도 또 지지할 확률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면은 두산헬베이티를 저는 늘 얘기했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역 관련해서 리스크가 또 생기면서 그리고 내일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항상 시장이 안 좋았는데 또 계속 전해드리지만 금요일에 여기서 보시면 역사 최근 요일별로 살펴보면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안 좋고 다음 월요일부터 또 들어올리기 시작하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목요일, 금요일 안 좋고 다시 이제 또 들어올리기 시작하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말에는 변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유가의 흐름이 이제 120달러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는 지금 중동 플랜트는 누가 얼마나 짓는가.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이제 다시 내러티브가 커지면서 두산헬베티, 현대건설, 원자력 관련주 중심에서 제가 사실은 오늘도 멤버십에서는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사라고 했던 종목이 TLB였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TLB 같은 종목이 오늘 폭등했습니다. 그렇죠? TLB 같은 종목이 이제 어제 사라고 했는데 폭등했고 오늘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삼성 E&A, 현대건설, GS건설 이렇게 이제 건설주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데 과거 2000년부터 2025년 누적 수주 금액으로 보면은 현대건설 기업별로는 가장 많이 수주한 곳이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 삼성 E&A, GS건설 순이거든요.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했기에 재건 수주에도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기대. 그러니까 지금 재건 테마로 이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멤버십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두산에너비티 말씀드릴 때 25년 특히 4월 7일부터 두산에너비티 못 사신 분들은 현대건설 사시면 좋습니다라고 4만 원, 5만 원 라인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현대건설도 제가 여기서 보시면 6만 원, 6만 5천 원 라인에서 그죠?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살펴보세요.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쉬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낙폭이 확대되면 마이너스 20%를 잡으셔야 되고 좀 이제 시장 상황이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어 그러면 마이너스 15%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잡아서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들어올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실 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 지금 핵심은 GS건설과 그리고 DLNC 같은 게 오르는 원리는 결국에는 주가 차트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 핵심은 PBR이 낮기 때문에 올랐던 거예요. PBR이. 그래서 이제 시장이 기존에 이제 주도주 중심에서 주도주가 플러스 알파가 안 되니까 주도주는 그냥 홀딩 또는 이제 적당히 이제 차익 실현 어느 정도로 외국인들이 보고 있다가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를 오히려 외국인들이 또 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게 사실은 실적 발표하고 차익 실현 정도가 나온 거죠.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3월 27일부터 살펴보면,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17만 1,000원부터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내지 않습니다. 계속 17만 1,000원부터는 계속 매수해야 된다. 이거 만약에 코스피 5,200부터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매수를 아예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3월 30일 OCI 홀딩스 WCP 하락시 분할 매수 다음 주부터 반등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3월 30일에 말씀드렸는데 3월 30일 기준으로 OCI 홀딩스도 보면은 그죠? 이게 매수 타점인 거예요. 이 타이밍이 WCP도 그렇고 그렇죠? WCP도 14,000원 이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기 3월 24일부터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겁을 먹기보다 과연 이제 힘이라는 거는 거래대금이 3천억, 2, 3천억 이상 나오면서 큰 상승. 물론 이제 500억짜리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종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거는 무엇이냐? 이제 유가는 사실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논리적인 이해는 원자력,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각국이 이제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결국 뭡니까?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적응을 잘하는 거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그죠? GS건설과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유의미한 상승 속에서 이번에 시장이 폭락한다면은 다시금 눌림목이 또 생길 것이고 이 종목들이 단기로는 또 한번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미 그림이 만들어진 뭐 오시아홀딩스, CS윈드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만약에 다 폭락할 것 같으면 오늘 이제 신텍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SNS텍 이런 종목들이 못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인데 특히 2차전 쪽에서 후성 같은 경우도 ESS 내러티브가 생기면서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어,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뭡니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면 21만 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21만 원 라인을 살짝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이 라인을 어떻게 멋있게 돌파하냐가 핵심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생기고 차근차근 분위기 만들면서 이렇게 돌파하면 다시금 여기서 이 장대 양봉 생기면서 여기가 새로운 지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8만 원 이하까지 하락하면 어떡하냐?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좋은 스위스파 자리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장은 결국 계속해서 바닥을 만들려는 심리가 강할 것이에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한다면은 여기 10만 원마저 깨지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진짜 최악으로 가는 건데 그 최악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매도한 다음에 절대 뭡니까? 내릴 때 사면 안 되겠죠. 근데 많은 이제 차트상의 상황과
여러 가지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뭡니까?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왔고, 두 번의 바닥 속에서 어,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여기서도 보면은 이미 그쵸? 여기서 두 번의 바닥이 이루어진다면은 다음번의 바닥은 저점을 높여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이렇게까지 할 또다시 17만 원 내려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걸 대비하긴 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 정도 바닥을 만들면은 차트로는 보면은 그쵸? 19만 원과 18만 원 사이에서 지지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는 삼성전자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죠? 이제 보시면은 19만 5천 원과 18만 18만 5천 원.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단기로. 정확히 제가 정확히 집어 드릴게요. 정확히 보시면은 19만 5천 원이 아니고 19만 2천 원. 9만 2천 원. 그리고 18만 원. 이 정도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하락하는 것만 생각하면은 만약에 시장이 뭡니까? 특별한 노이즈를 생각했는데 특별한 노이즈가 안 나오고 그대로 이제 올려. 그러면은 당연히 분위기는 반전될 것이고 반전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때 왜 용기를 못 냈을까? 나중에 쫓아사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호재가 나오고 이때 사는 사람들은 돈을 거의 벌지 못하고 여기서 굉장히 뭡니까?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악재가 잔뜩 나왔을 때 좀 물리더라도 거기서는 분할 매수를 해놓는 사람은 기다리면 큰 수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제 건설주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이 그냥 나오긴 해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상황이 제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삼성 E&A도 제가 34,000원 부근에서 여러 차례 사라고 했었는데 이 삼성 E&A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45,000원부터 4만 원 사이가 또 한번 스위스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는 타격의 기술이란 책을 그러니까 테드 윌리엄스가 메이저리그 4할 타자인데 어, 레전드 4할 타자가 했던 얘기는 항상 타자는 내가 좋아하는 볼에만 손을 대야 된다는 겁니다. 한가운데 오는 볼을 스윙한다는 생각으로 또는 위로 오는 볼을 스윙한다는 생각을 해야 4할 타자가 되는 거지. 내가 잘 못 치는 공, 아래 있는 공까지 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잘 치는 공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승산이 있고 시장 상황상 지금 그러니까 TLB도 보시면 다 놓고 따져보면은 이제 눌림목이라는 게 정확히 잘 생기고 이렇게 위로 올려요. 그러니까 TLB 같은 경우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사서 이렇게 조금 먹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사서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이 내릴 때 충분히 잘 사서 기다려서 이렇게 먹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회원분들께서 일주일 정산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내보긴 처음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4월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선비님. 그쵸. 여기서 보시면 390만 원.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800만 원. 4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수익을 났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가는 길목에 사거나 내려졌을 때 사거나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여기 꼭대기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사면은 그때는 이제 그 물량은 좀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들다. 굉장히 터프하다. 그래서 계속 전해드리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 증권주들이 최근에 이제 반등폭이 컸잖아요. 만약에 증권주가 특별한 일 없이 오를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릴 때 이제 거기서 조금 모아놓으면은 또 오른다는 거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기다려서 쭉 먹는 것도 좋은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물리지 않을 위치를 최대한 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두산 엘리베이터도 제가 사라고 했던 시점이 늘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만 원, 2만 천 원, 2만 5천 원. 제가 이런 거 갖고 거짓말하지 않은 걸 제가 이제 충분히 검증을 시켜드렸어요. 5만 2천 원, 5만 3천 원.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뭐라고 했죠? 7, 8만 원 라인에서
지지할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건 두산도 같이 말씀드렸어요. 70만 원, 80만 원의 최저점이 될 것이다. 지금 두산은 130만 원을 돌파하고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해드리지만 종목을 매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매수는 담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호르무즈 해역 봉쇄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이 시작될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재건에 대한 이슈를 지금 차단하고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플러스 알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삼성 E&A, GS건설, 특히 삼성 E&A는 이미 멤버십에서는 34,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강조해서 일찍 좀 가입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시고 계시고요. 이번에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놀림목이 생기면은 뭐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또 놀림목 생기고 또 올라가고 이런 길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저는 올해 내내 조금 계속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번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결국 숫자고 오늘도 제가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한번 놀려볼 만하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삼성 S&T 에너지도 최근에 이제 제가 매수를 해보라고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LNG 내러티브가 크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눌림 속에서 결국에는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전해드리지만 지금은 그렇게 나쁜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충분히 제가 볼 때 만약에 내일 조정장이 생기면은 내일 강력한 하락, 강력한 하락이 나와서 장대 양봉이 생기면은 이때처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